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미사이다의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내란 재판의 특검 구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사형 구형.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죠. 전두환 독재 정권을 경험했거나 아는 우리들은 이 내란이란 행위가 얼마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였는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어야 될 일이었는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질서에 맞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하나의 숙청이 있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제명이었는데요. 이 정치적 보복, 숙청 어떻게 일어난 건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윤석열 사형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제명이 나왔어요. 이슈를 덮기 위한 그들의 전략인데 왜 그랬을까? 결국엔 타이밍인 거죠. 어제 저녁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끝내 했고 서면에 대한 조사라든가 증명이라든가 변호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 당사자 피고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거쳐서 나온 것이 사형 구형이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사형 구형, 이게 국민의힘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국민의힘의 사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사과의 핵심 내용, 윤석열의 윤도 없었어요. 윤석열 없는 사과가 과연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내란 종식의 뜻이 없고 그 자체 행위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여당으로서 그걸 막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 반성은 전혀 없었던 거죠. 다음날 지도부 눈 뜨고 일어나면 장동혁 대표부터 윤석열 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에서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분명히 질문하겠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방어를 하기 위해선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공격을 하는 거죠. 누구를 공격해야 될까요? 장동혁이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칭하는 사람, 윤어게인 세력에게, 장동혁에게 불편한 사람, 지 잘난 맛에 혼자 사는 사람, 한동훈. 윤석열 사형 구형 한 다음에 그날 밤에 무리하게 급하게 한동훈을 제명한 것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질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한동훈을 버렸다. 타이밍적으로 한동훈을 그렇게 활용했다. 그리고 또 윤리위가 개변을 했습니다. 당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제명했다는 건데요. 정말 진정으로 당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했다면 이 사람들은 뭐를 했어야 될까요?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면 됩니다. 정가운이나 전환기 이런 극우 세력과 절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발표했던 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당명을 바꾸겠다. 새로 개혁에서 태어나겠다. 그리고 2030 청년들을 받아들이겠다. 전문가 집단을 연경. 너무나 지금까지 당이 실패했을 때 레토릭으로 많이 쓰여왔던 거라 너무나 식상합니다. 특히 2030 청년을 이용한다는 거는 그런 극우 청년들이라던가 본인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제2의 장해찬 이런 사람들을 본격 국민에 영입하겠다. 아예 대놓고 쓰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극우의 힘이 되겠다. 극우를 위한, 극우에 의한 정당이 되겠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근 기자회견, 국민의힘 행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동 속에서 한동훈은 혼자 잘난 소리 하고 불편한 소리 하고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을 쳐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익과 명분을 한 건데 이익과 명분을 위해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쳐냈어야 했고 본인들은 지금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집토끼들, 극우 세력들이 본인의 이익이라고 그분들이 국민의힘의 명예를 대변한다는 그런 궤변 속에서 결국에는 한동훈의 제명기를 극단적인 조치, 피비린내 나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숙청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걱정은 보수에서 걱정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극우화죠.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조갑재 논설위원도 국민의힘은 미치광이 정당이 됐다. 윤석열과 계속 간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보수의 최원로들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하고요. 최근에 정책위의장도 이제 나갔잖아요. 더 이상 장동혁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국민의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은 뭔가요? 바로 부정선거론자가 대표적인 황교안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띄우고 올 거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니까 봐봐라. 우리 트럼프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그렇게 납치해서 잡아갔듯이 극악무도한 이재명을 포퓰리즘 세력의 핵심인 이재명을 바로 잡아갈 거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극우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그들의 논리는 부정선거잖아요. 부정선거 너만 몰라. 윤석열이 영화관 관람할 때 들고 있었던 그들의 풍선에 새겼던 문구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선거론자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할 거라는 착각의 늪에 빠진 사람들,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들과 결탁하고 있고 괴멸의 길로 가고 있고 스스로가 선거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선거론자들이고 위헌 정당이다를 입증하고 있는 단계에서 한동훈 제명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동훈 머리 좋잖아요. 윤석열의 누구였습니까? 최참모였고요. 법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이 하라는 거 열심히 했고 설거지를 했죠. 그 전엔 법기술자로서 온갖 짓을 자행을 했죠.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뜨게 된 건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수사팀장으로 뜬 겁니다. 거기에 숨은 공신은 한동훈 법기술로서 박근혜의 세력을 쳐내고 본인이 이쪽 진영으로서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로서 떠오른 게 바로 그 계기가 된 거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하지만 이제 보수의 칼을 꽂은 것도 바로 그들이고요. 근데 이러한 한동훈이 과연 그대로 당하고 있을까요? 그날 12.3 계엄의 밤에 한동훈은 다르게 행동을 했죠. 분명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실제로 본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다른 바깥에서 열고 집 단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나 김예지, 안철수 같은 의원들은 실제로 본회의장에 와서 이제 투표를 했죠. 공식적으로 계엄은 불법 계엄이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고요. 탄핵에는 본인이 찬성한다고 입장을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징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경고에 끝나거나 다른 것도 아닌 가장 강력하고 세고 돌이킬 수 없는 제명을 왜 했을까요? 국민의힘은 제명이라는 기술을 왜 쓴 걸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비린내 나는 수청이잖아요. 한동훈을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당과 당 지도부와 당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질 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숙청됩니다 라고 하나의 좋은 본보기,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하나의 상징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바로 한동훈이 문제되는 게 뭐였을까요? 당에서는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고 했죠. 그리고 한동훈은 뭐였습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말한 사람이죠. 바로 이거는 이게 명예와 이익에 반대되는 왜 제명이냐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아까는 상징성 이렇게 된다였죠. 두 번째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탄핵에 여전히 반대한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을 쳐내므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탄핵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 라고 내심의 의사를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 불법 계엄이라고 했죠. 불법 계엄은 뭡니까? 주체가 바로 윤석열이죠. 바로 이 윤석열에 대한 끝까지의 승계 지킨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배신한 이 배신자 한동훈은 우리가 이렇게 공개 제명을 통해서 숙청을 할 테니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 세 가지를 보여준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한동훈 우리 당과 다른 기조로 말을 할 시에 한동훈처럼 여러분 이렇게 숙청됩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경고, 상징성의 메시지.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합니다. 윤석열을 계승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결단은 딱 하나, 한동훈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했다.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되 법적인 싸움으로 가서 국민의힘 내부를 자꾸 분열시키고 안에서의 투쟁
투쟁 구도를 만드는 자신의 편을 만들면서 국민의힘은 이대로 자기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투쟁 구도를 만드는 기싸움을 만드는 구도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너무 더러워. 나 이러한 국민의힘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을 제명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창당의 방법이 아닌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당동력 체제 도저히 안 돼. 너무 문제 많아. 라고 했을 때 여기 새로운 대안 제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안의 인물로서 새로운 희망으로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본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때를 기다리는 행태에 보일 수 있다. 지금 친한계는 다 비례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을 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친한계가 계속 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그런 투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커지게 하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도 쓸 수 있지. 꼭 하나의 트랙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대변인이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도 이번에 공소청과 중수청 문제를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문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구나. 왜냐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이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제명을 시켜버렸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제명 조치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듣고 당과 정이 합의해서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이죠. 민주주의는 딱 하나입니다. 다양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고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정책이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나요? 아니면 북한이나 다른 나라와 가깝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재 정권과 오히려 북한을 싫어하는데 굉장히 북한과 닮아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왜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청의 방법으로 제명의 방법으로 제거를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철저하게 덧셈 정치, 함께하는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수청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건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중요한데 숙청의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수미사이다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지웠지만요. 이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지웠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이제 함께 가는 덧셈 정치일 텐데 한동훈 제명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이 없는 국민의힘이 돼버렸고 구구의 힘이 돼버린 셈이죠. 앞으로도 수미사이다 정치 현안들 계속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창당 안 해. 지금은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창당하면 한동훈 너 왜 당을 이렇게 쪼개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장동혁이 아니라 다 한동훈한테 갈 거야. 지금은 절대 신당 창당 안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창당하는 순간 너 때문에 지금 당 창당해서 표가 갈렸잖아. 다 네 책임이야. 장동혁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때문이야 라고 다 돌아가니. 어차피 지방선거 망하게 생겼는데 본인이 굳이 그거를 비난의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지.